그땐 몰랐어요. 그 고급 주간보호센터가 사기단 본부일 줄은요. 어머니, 매일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정말로요. 남편 잃고 혼자 된 저에게 그들은 가족 같았거든요. 근데 3개월 후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3억? 평생 모은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제 이름은 이순옥. 올해 74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봄이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 먹고 신문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를 불렀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뇌출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족분 계세요? 제가 아내입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장례식장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고 누가 뭐라 했는지 다 흐릿해요.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대화 상대가 없고 외로웠어요. 정말로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외롭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걱정할 테니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옷, 남편 책, 남편 물건들 하나씩 버리면서 울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전화했어요. 순호가 밥 먹었어? 응, 먹었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만나자. 그래, 그럴게. 근데 잘 안 나갔어요. 귀찮았거든요.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무기력했습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 케어 센터 회원 모집. 사진이 예뻤어요.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뭔가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픽업 서비스, 영양 만점 점심 식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전문 의료진 상주, 월 50만 원, 50만 원. 비싸지 않았어요.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망설였습니다. 근데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기 전단지 봤는데요. 아, 네. 상담 원하세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주소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그곳에 갔습니다. 아파트 상가 2층. 깨끗했어요. 입구에 화분이 놓여 있고 음악이 은은하게 들리고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이순옥 어머니시죠? 네. 저는 팀장 김미영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받은 곳은 밝은 상담실이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저희는요, 어르신들이 낮 시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네. 아침 9시에 픽업 나가서 오후 5시에 다시 모셔다 드려요. 그 사이에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요?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요가, 건강체조, 영화 감상 등등요. 좋아 보였습니다. 한번 둘러보실래요? 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홀에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누구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는 그림을 그리고, 누구는 이야기를 나누고.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여기라면 마음이 갔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좋은데요. 그럼 등록하실래요? 네. 그날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요.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 기대됐어요. 오래간만에 뭔가 기대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그땐 몰랐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 8시 50분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죠. 젊은 남자 직원이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기사 박철수예요. 아, 네.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가실까요? 차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승합차. 안에 다른 어르신 2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아, 새로 오셨구나. 저는 김옥순이에요. 저는 이순옥입니다. 반가워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침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았어요.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미영 씨가 안내했습니다. 넓은 홀. 어르신들이 벌써 모여 계셨어요. 저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여기 좋아요. 저 3개월 됐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곧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노래교실 하겠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다 같이 옛날 옛적에 불러볼까요? 익숙한 노래였습니다. 따라 불렀어요. 옆 할머니도 앞 할아버지도 다 같이 오래간만에 노래 불렀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간식 시간. 어머니들 떡이에요. 직원이 쟁반을 들고 왔어요. 인절미.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요. 친절하시네요. 당연하죠. 어머니들을 위해서요. 점심시간.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뉴는 불고기였어요. 반찬도 5가지.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식사 후 낮잠 시간. 조용한 방에서 눈을 붙였어요. 푹 잤습니다. 오후엔 영화 감상. 오래된 영화를 틀어줬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옛날 영화였습니다. 보다가 울컥했어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옆 할머니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영화가 끝나고 오후 간식. 오늘은 과일이었어요. 수박. 시원했습니다. 5시. 어머니들 집 가실 시간이에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내일 또 오세요. 네.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주간보호센터 다녀왔어. 그거 등록하셨어요? 응. 어땠어요? 좋더라. 다행이네요. 계속 다니세요. 그럴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다녔어요. 매일 프로그램이 달랐습니다. 월요일은 노래교실, 화요일은 미술, 수요일은 요가, 목요일은 영화, 금요일은 건강 강좌.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처음 만난 그 할머니였어요. 순호가 오늘 점심 맛있다. 그러게. 여기 음식 집에서보다 나아. 맞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와 웃었어요.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특히 미영 씨. 어머니, 오늘 얼굴 좋으세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여기 오시길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차가 데리러 오고 하루 종일 재미있는 프로그램, 맛있는 밥, 친절한 사람들.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근데 한 달하고 일주일쯤 됐을 때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금융 상담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금융 상담? 네. 저희 센터에 전문가분이 계세요. 어르신들 재산 관리, 세금 절약, 그런 거 도와드리는 분이요. 전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 미리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담 가요. 그냥 한번 상담만 받아보세요. 무료예요. 글쎄요.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시간 잡아드릴게요. 생각해 볼게요. 네, 어머니.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금융 상담? 필요한가? 남편이 남긴 돈 3억 정도 있었어요. 예금으로 넣어뒀는데 세금이 나올까? 잘 모르겠었습니다. 한번 드러나 볼까? 며칠 후 미영 씨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드러나 볼게요. 좋으세요. 그럼 금요일에 박 팀장님이 오실 거예요. 네. 금요일. 점심 식사 후 한 남자가 센터에 왔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재무 컨설턴트 박영수입니다. 웃는 얼굴이 신뢰감을 줬어요. 오늘은요, 어르신들 재산 관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요즘 정부에서 고령자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 예금이 일정 금액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요. 뭔데요? 일단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해요. 예금만 갖고 계시면 위험해요. 투자요? 네, 안전한 투자예요.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거요. 그때 옥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어르신, 제가 20년 경력이에요. 절대 위험한 건 추천 안 해요. 자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 계세요? 손을 들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따로 말씀하세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생각이 복잡했어요. 세금이 정말 나올까? 투자를 해야 하나?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참았어요.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다음 주 미영 씨가 슬쩍 물어봤어요. 어머니, 지난번 박 팀장님 강의 어떠셨어요? 좋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니, 진짜 세금 문제 심각해요. 그래요? 네. 요즘 어르신들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 많대요. 한번 개인 상담 받아보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글쎄요. 제가 시간 잡아드릴까요? 망설였습니다. 근데 미영 씨 얼굴이 너무 진지했어요. 날 위해서 걱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한번 받아볼게요. 좋으세요. 그렇게 개인 상담 잡혔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게 덫이라는 걸요. 박 팀장이 따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먼저 어머니 재산 현황부터 파악해야 해요. 네. 은행 예금 얼마나 되세요? 3억 정도요. 오, 꽤 되시네요. 펜으로 뭔가 적었습니다. 부동산은요? 이 아파트 제 명의예요. 시세가 얼마쯤 되죠? 한 2억? 그럼 총 5억 정도시네요. 네.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 정도 재산이면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자식분들한테 물려주실 생각 있으시죠? 당연하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 안 하시면 세금만 몇천 나갈 수 있어요. 숫자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계산식. 이해는 안 됐지만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자산을 분산시켜야 해요. 분산? 네. 예금만 갖고 계시면 증여세 대상이에요. 그걸 채권이나 안전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안전해요? 어머니, 제가 20년 했어요. 절대 위험한 거 추천 안 해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근데 빨리 하셔야 해요. 법이 바뀌기 전에요. 법이 바뀌어요? 네. 내년부터
더 강화된대요. 아, 어머니, 저 믿으세요. 손해 안 보게 확실히 해드릴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정말 세금이 나올까? 저 사람 말 믿어도 될까? 밤새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센터에 갔는데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제 상담 어떠셨어요?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박 팀장님 정말 실력 좋으세요.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도움받았거든요. 진짜요? 네. 세금 엄청 절약했대요. 아, 어머니도 한번 믿어보세요. 옥순 할머니도 그랬어요. 순우가 나도 상담받았어. 언제요? 지난달에. 박 팀장님이 정말 친절하더라. 그래요? 응. 나 채권 좀 샀어. 위험하지 않아요? 박 팀장님이 안전하다고 했어. 믿을만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팀장에게 전화했어요. 저기 상담 한 번 더 받고 싶은데요. 아, 어머니. 좋으세요. 언제 가능해요? 내일 어때요? 좋아요. 다음 날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결심하셨어요? 네, 근데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000만 원? 좋아요. 그럼 안전한 채권 추천해 드릴게요.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주시면 돼요. 네.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투자하셨다면서요? 응, 작게. 잘하셨어요. 박 팀장님 진짜 능력자예요. 그렇게 믿어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센터 검증된 분들만 모시거든요. 안심이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익 났어요. 네. 채권값이 올라서 50만 원 수익이에요. 정말요? 네. 어때요? 제 말 믿으시죠? 네, 감사해요. 어머니, 이번에 조금 더 투자하시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얼마요? 3천만 원 정도? 그건 좀 큰데요. 어머니, 기회는 지금이에요. 다음 달엔 금리 올라가서 못해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고민했어요. 50만 원 벌었으니까 믿어도 될 것 같은데 3천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박 팀장이 3천 더 하래. 그래, 나도 추가했어. 진짜요? 응. 이번 달 100만 원 벌었어. 헐. 순우가 기회 놓치지 마. 그래야 하나. 응. 나 후회 안 해. 결국 다음 날 3천만 원 이체했습니다. 박 팀장이 아주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괜찮을 거죠? 당연하죠.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익 났어요. 어머니, 이번에 좋은 상품 나왔어요. 어머니, 지금 안 하시면 손해예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근데 매번 어머니, 다른 분들 다 하셨어요. 어머니만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영 씨도 어머니, 박 팀장님 말 들으세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센터 원장님도 순옥 어머니, 박 팀장 믿으셔도 돼요. 우리가 보증해요.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조금씩 돈을 이체했어요. 5천, 7천, 1억. 마지막엔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세금 때문에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정말요? 네. 한 달 후 다시 돌려드릴게요. 알았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밤 왠지 불안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근데 모두가 믿으라고 했잖아요. 센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인데 설마 날 속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박 팀장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10번 넘게 했어요. 고객님이 요청하신 전화번호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상했어요. 센터에 갔습니다. 미영 씨, 박 팀장 어디 있어요? 오늘 안 오셨는데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요? 이상하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미영 씨도 전화했지만 안 받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바쁘실 거예요. 그런가? 내일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왔지만 불안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다음 날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박 팀장님이 연락이 안 돼요. 뭐라고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내 돈은요? 내 집은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전화했지만 미영 씨, 이번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센터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없어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유리문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옥순 할머니였어요. 언니, 나도 당했어. 3억 다 날렸어. 둘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13만 2,450원. 3억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소유주 박영수, 제 이름이 사라져 있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전화를 못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바보처럼 다 잃었다고? 자책감에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 팀장 얼굴, 미영 씨 얼굴 다 떠올랐어요. 어머니 믿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안전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려고요. 무슨 일이세요? 사기당했어요. 경찰이 조서를 받았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죠? 3억? 그리고 집도요. 많이 당하셨네요. 찾을 수 있어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조직적 사기는 잡기 어려워요. 그럼 내 돈은요? 죄송합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옥순 할머니가 또 있었어요. 언니도? 응, 신고했어. 경찰이 뭐래? 어렵대. 둘이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순호가 응,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나도.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옥순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왜 의심을 안 했을까? 다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잖아. 그게 함정이었어. 맞아. 우리는 외롭고 신뢰에 목말랐고 그래서 쉬운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아. 왜요, 엄마?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가 잘못했어.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센터 이야기, 박 팀장 이야기, 돈 이야기, 집 이야기. 다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내일 만나요. 같이 해결해봐요. 응. 엄마,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하고 74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엄마. 오래간만에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수척해 보였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일단 앉으세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경찰 수사 진행은 되는데 돈 찾기는 어렵대요. 그렇구나. 사기단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 같대요. 아, 집은요, 명의가 바뀐 게 합법적 절차라서 되찾기 힘들고요.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제 어떡해요? 아들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어. 엄마, 지금 그게 문제예요? 여기 계속 살 수도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짐 싸세요. 오늘 모시고 갈게요. 응.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 집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미안해. 괜찮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작은 방 하나를 내줬어요. 여기서 쉬세요. 고마워. 침대에 앉았습니다. 낯선 방, 낯선 집, 낯선 기분이었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 가족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 나가기, 조심스럽고 TV를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볼까봐 참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발소리 낼까봐 조심하고, 이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응? 죄송한데요. 낮에 집에 계시면 좀 불편하세요? 아, 그래. 내가 나갈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심심하실까봐. 알았어요. 눈치였다는 걸요. 괜찮아. 나 밖에 나가 있을게. 죄송해요. 아니야. 다음 날부터 낮에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웠어요. 11월이라 바람이 찼거든요. 근데 집에 가기도 싫었어요. 눈치 보는 게 더 괴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옥순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응, 언니. 너 지금 어디야? 공원. 나와. 만나자. 왜? 그냥 할 얘기 있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밝았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응. 좋은 소식? 뭔데? 피해자 모임 만들었어. 피해자 모임? 응. 우리처럼 센터 사기 당한 사람들 다 모았어. 얼마나? 지금 12명. 그렇게 많아? 응. 다들 똑같이 당했어. 우리 가만 안 있기로 했어. 어떻게? 변호사 선임하고 집단 소송할 거야. 돈 들어갈 텐데. 모아서 하기로 했어. 일단 싸워봐야지. 힘이 났어요. 나도 할게. 그래, 다음 주 모임 있어. 와. 응. 다음 주 피해자 모임에 갔습니다. 12명의 어르신들. 다들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5억 날렸어요. 저는 집까지 빼앗겼어요. 저는 자식들한테 말도 못해요. 모두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왔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정미래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돈 찾을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범인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재산도 은닉했어요. 그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일부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다른 어르신들이 안 당하죠.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소송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걸릴 거예요.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날부터 매주 모임을 가졌어요. 서로 위로하고 정보 공유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소송은 길었어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몇 명은 포기했고 몇 명은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박영수는 징역 7년에 처한다.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돈은 다 못 찾았어요. 20%만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돌려받은 돈 6천만 원. 3억의 20%였어요. 그걸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 월세 40만 원. 남은 돈 4천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 집 나왔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생활비는요? 연금이랑 저축한 거로 버틸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국민연금 한 달 30만 원. 월세만 40만 원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말 못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짐이 됐으니까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장 하나. 그게 전부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창문은 골목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왔어요.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내 집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어요. 저축한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그런데 2달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예전부터 디스크가 있었는데 악화됐나 봅니다.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 물리치료 받으셔야겠어요. 얼마나요? 한 달 20만 원 정도요. 2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월세 40, 생활비 30, 병원비 20, 연금 30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저축한 돈 깨야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통장 잔액 3천만 원 남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또 바닥나는 거 아니야?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집도 나처럼 상처투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월세 내는 날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285만 원. 이번 달 월세 내면 245만 원. 다음 달 205만 원. 다다음 달 165만 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바닥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이체하려는데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하나 있었어요. 무통장 입금 50만 원. 입금자 익명. 네. 다시 봤습니다. 분명 50만 원 들어와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아들.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너 엄마한테 돈 보냈니? 아니요. 왜요? 아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닌데요. 누가 보냈나 봐요. 이상하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나 아니에요, 아빠. 옥순 할머니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도 아니야. 그럼 누구지? 궁금했지만 일단 감사했습니다. 50만 원 덕분에 한 달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달 또 들어왔어요. 무통장 입금 50만 원. 입금자 익명.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2번?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누구지? 왜?
밤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저기 입금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익명 입금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좌번호라도. 죄송합니다. 알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궁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매달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한 번도 빠짐없이요. 덕분에 월세 걱정 줄었어요. 병원도 계속 다닐 수 있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받기만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돌아봤습니다. 미영 씨였어요. 센터에서 일했던 그 직원. 깜짝 놀랐어요. 너. 어머니, 저예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뭐 하러 왔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날 속인 사람인데요. 죄송해요, 어머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네. 변명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데? 저도 몰랐어요. 뭘? 박 팀장이 사기꾼인 줄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네. 저도 돈 맡겼다가 다 날렸어요. 부모님 돈 3천만 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속았어요. 박 팀장한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센터에서 일했어? 몰랐어요. 저는 정말 어르신들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그럼 경찰한테 얘기했어? 네. 진술했어요. 다 털어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다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돌아서서 가려는데 불렀어요. 미영 씨. 네. 고마워. 네. 그동안 도와줘서. 미영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모를 것 같아? 매달 50만 원씩 보낸 거 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 속죄하고 싶었어요. 돈으로 다 갚을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거 안 하고 너부터 살아야지. 괜찮아요. 저는 알바하면서 벌어요.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미안했습니다. 미영 씨를 원망했는데 이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갚으려 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 네. 이제 그만 보내. 네. 너도 살아야지.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손을 잡았습니다. 너 따뜻한 사람이야. 잘못은 박 팀장이 한 거야. 너 잘못 아니야. 어머니, 이제 그만 속죄하고 너 인생 살아. 미영 씨 울었어요. 나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마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미영 씨랑 가끔 만났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상했어요. 원수 같던 사람이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인생이 참 알 수 없습니다. 미영 씨와 친해지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 애도 힘들었더라고요. 부모님께 사과도 못하고 죄책감에 매일 울었대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어요. 글쎄, 뭘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속죄하고 싶어요. 속죄는 이미 하고 있잖아.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미영 씨,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저 생각이 있어요. 뭔데?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거요. 제가 직접 겪었잖아요. 센터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요. 좋은 생각이네. 근데 혼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저랑 같이 해주실래요? 나를 보는 미영 씨 눈빛 간절했어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고 경험도 별로 없는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 해보자. 미영 씨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둘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자료를 만들고 나는 경험담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말에 넘어갔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 연락했어요. 저희 사기 예방 강연하려는데요. 아, 좋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가능해요. 첫 강연 날.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 씨가 물었어요. 응, 떨리네. 저도요. 서로 웃었습니다. 복지관 소강당. 어르신들 20명쯤 모여 계셨어요. 미영 씨가 먼저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했어요. 웅성웅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센터가 사기 조직이었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은 어떻게 사기꾼들이 일하는지, 어떤 말로 현혹하는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영 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째, 과도한 친절. 사기꾼들은 처음에 엄청 친절해요. 매일 전화하고 챙기고 관심 가져줘요. 어르신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급한 결정 유도. 지금 안 하시면 손해예요. 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말 조심하세요. 셋째, 전문가 행세. 의사, 변호사, 재무 전문가 이렇게 소개하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강연이 계속됐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3억 날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당했냐고요? 믿었어요.
왜 믿었냐고요? 외로웠거든요. 침묵. 남편 잃고 혼자 됐어요. 그때 센터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한 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요, 어르신들. 우리 잘못 없어요. 우리는 외로워서 신뢰한 거예요. 잘못은 우리를 속인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박수 나왔습니다. 한 분, 두 분 모두 박수를 쳤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네. 요즘 센터에서 투자하라고 자꾸 말하는데 오늘 듣고 안 하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덕분이에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첫 강연이 성공하니까 입소문이 났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강연 부탁해요. 한 달에 2번, 3번 강연을 다녔어요. 미영 씨랑 둘이서요.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 기자예요. 명함을 건넸어요. 신문, 사회부 김 기자입니다. 아, 어머니,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요? 네. 어머니 이야기 기사로 쓰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기사가 돼요? 물론이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민했어요. 해도 될까요? 미영 씨가 말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죠. 그럼 할게요. 다음 주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님이 질문했어요. 어머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요? 생각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들면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경찰이든. 혼자 참으면 더 당해요. 좋은 말씀이네요. 며칠 후 기사가 났어요. 74세 3억 사기 피해자 이젠 예방 강사로.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도 실렸어요. 미영 씨랑 같이 찍은 사진. 신기했어요. 신문에 내가 나오다니.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신문 봤어요. 그래. 대단하세요. 뭐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딸도 전화했어요. 아빠, 멋있어요. 그래. 네. 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빠 최고예요. 뿌듯했어요. 오래간만에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기사 보셨죠? 응, 봤어. 댓글 보셨어요? 댓글? 네, 인터넷 기사요. 댓글 엄청 많아요. 진짜? 네. 다들 응원해요. 핸드폰으로 기사를 찾아봤어요. 댓글이 수백 개. 할머니 응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조심시켜야겠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주 옥순 할머니가 전화했어요. 순호가
신문 봤어. 응, 언니. 너 대단해. 아니야. 나도 끼워줘. 네. 나도 강연 같이 하고 싶어. 진짜? 응. 우리 함께 하자. 좋아. 그렇게 셋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나, 미영 씨, 옥순 할머니. 세대도 경험도 다르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매주 강연을 다녔어요.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어디든 불러주면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의미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강연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딸이 같은 일 당할 뻔했어요. 네. 오늘 듣고 딸한테 전화해서 말렸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보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응. 마트 앞에서 둘 다 울었죠. 맞아. 근데 지금은 웃고 있어요. 웃었습니다. 정말로요. 미영아, 고마워. 왜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둘 다야. 맞아요. 우리 함께였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래간만에 본 별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아니야. 친구들 있어. 의미도 찾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만날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누군가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나요? 조심하세요. 친절이 항상 선의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 너무 좋은 조건, 너무 빠른 수익. 의심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미 당하셨나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저처럼요. 신고하고 싸우고 목소리 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마지막으로 제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부모님 자주 연락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요. 외로운 부모가 사기꾼의 표적이 되니까요. 사랑합니다. 모두요. 그리고 저 자신도요. 이순옥, 74. 오늘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면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74세. 저는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살아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